아까 코르티졸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물학 쪽에서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안이랑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안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신경회로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 스트레스가 되게 깊은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부생들 수업을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건데 시험 기간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막 긴장돼 있고 시험 앞두고 막 힘들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릴렉스돼 있거든요. 짜증나 그래야 돼. 이런 얘기를 여기 어디? 그 야망이 높으신 분 아 있잖아요. 미스터 초파리? 야망이 높으신 분. 예. 시험 때 왜 불안해요? 라고 언제? 누가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했다. 좀 전에 대기실에서 아 진짜?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을 연결하는 그 신경 다발, 그 통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손상이 이제 생기는 건데 손상 좀 약해진다든지 단단함이 비유를 하자면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뭐냐? 그게 바로 신경 신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되십니다. 그 신경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일 때. 그 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극심한 스트레스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그 신경 회로를 작동해서 편도체가 막 난리가 날려는 그런 상태를 전전두피질이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진정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움푹 패이기도 하고 싱크홀 생기고. 혈관 같은 거네요, 혈관. 혈관도 그렇잖아요. 네. 청소가 잘 돼야지 만약에 혈관 막혀버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걸 복구하는 약이 있어요. 코르티솔을 고장난 신경 다발이나 이런 통로를 복구하는 약이 있는데 갖고 와요. 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엑스터시나 코카인 같은 거. 아이, 안 돼요. 아니 이게 의료용으로 씁니다. 신경 가소성 회복이라 그래서 그쪽 신경 장애가 있거나 약간 문제가 된 분들을 그 복구시키는 걸로 허가받아 가지고 처방을 해요. 의료용. 네, 맞아요. 아까 그 신경이 손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얇아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동맥경화 이런 것처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뭔가 있냐는 얘기죠. 예. 대체로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미세하게 점점 약해지는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계산을 해볼 수가 숫자들이요, 있습니다. 예. 예. 보면은 이제 불안이 높아질수록 그 연결성이 낮아진다, 단단함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물리적인 그 모양이 바뀌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바뀌어요? 그 고속도로 비유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긴 도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도로예요. 손상이 안 되고 아주 깔끔한. 근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신경 회로를 보면은 흠이 가 있고 예를 들어 차선이 하나 막 없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 모양이 재밌는 게 불안한 사람 제각각입니다. 아, 제각각이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아시나요? 아, 아나카레나에 들어갔습니다. 읽어보셨나요 혹시? 제목까지만 봤습니다. 강렬하잖아요, 감정선들이. 예. 많은 분들이 첫 문장은 다 아십니다. 뭡니까?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모양이고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불행하다. 라는 거거든요. 뭐 사연 있는 집들은 다 그렇죠. 제각각이듯 사연이 제각각이듯이 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다 비슷하고 명문장이네요. 예. 근데 신경 회로가 바로 그 안나 카레니나 원리를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실제로 모습.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수리 모델 AK 모델이라고 지금 학계에서 진짜? 이거 이쪽도 AK. 되게 로맨틱하네. 그러면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들을 좀 알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될까요? 예. 이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열차가 조금 구식 열차라 타블릿이 조금 느려요. 쉐어를 아, 예. 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확실히 시험 볼 때 안 떠는 사람이라 리드를 잘하네. 근데 왜 불안 지수가 높다는 거지? 완벽주의자. 보여드리는 보입니다.
것들이 이제 뇌를 정면에서 본 모습 각각 이제 사람들 집단인데요. 그래요. 왼쪽 뇌는 불안이 좀 낮은 사람들 집단이고 평온한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는. 빨간색이 좀 더 짙긴 한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붉은색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뭘 표시하냐면은 그쪽에 해당되는 그 도로가 서로 제각각 모양으로 생겨 있다. 다르다 지금.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으로 약해져 있다. 좀 달라져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전 타고나는 거냐, 이게 물려받은 거냐, 유전자를. DNA. 네, DNA를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소에 의한 건지 이제 크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아 뭘까요? 나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약간 유전보다는 이거는 후천적인 것 같아. 저도. 왜냐면 그래요. 예전에 나도 진짜 예전에 나 같은 경우는 뭐 불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파이팅만 있었지.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기대를 나한테 하게 되니까 잘해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불안이 좀 더 올 때도 있잖아요. 후천적인 것 같아. 나는 후천적인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정답이 있느냐, 유전이 뭐 몇 %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전학자라서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DNA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환경, 갑자기 이제 성공해가지고 혹시 지금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연예인들 중에서도 태평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태평한 분들이 보통 일이 없어요. 네, 일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개인별로 다른데 사람들의 DNA 정보랑 얼마나 불안을 잘 느끼는지 특히 불안 장애를 걸리는 사람들끼리 공유한 유전자가 있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요? 불안 장애 종류마다 다른데 제가 봤을 때 한 20%에서 40% 정도는 유전적인 영향. 아 이미? 이미 우리 인간 집단 내에 불안한 정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엄마한테만 받을 뿐만 아니라 아빠한테도 양쪽에서 받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태평한데 우연히 불안하게 만든 게 한 쌍이 되면서 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같은 종류의 불안을 부모님이나 아버님 이렇게 갖는다는 거는 사실 성장 환경에서 이거는 불안한 거다라는 걸 보고 자란 후천적인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이데아 킬러. 불안감이 좀 더 역치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같은 유형의 불안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좀 힘들어하는 그 뭐 부모님이 있으면 나까지도 괜히 미안하고 걱정되고 이게 나한테까지 오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너무 이렇게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영어로 G by 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가 유전된 건지 유전자 자체에 의한 효과인지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한 거에 의한 효과인지 할머니 유전자뿐만 아니라 할머니 양육 스타일 같은 것 그런 것들에 의한 효과인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 어쨌건 후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소량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상당히 후천적인 것이 더 크다. 후천적인 이게 것이 더 크다. 상당이라고 본 이유가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 결국에는 의약품이라는 건 동물 실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쥐를 대상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럼 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뭐 암이 유발된 쥐라든지 뭐 심지어 자폐증이나 정신병 있는 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앵사이어티 마우스 모델이라 해갖고 그 불안 장애가 있는 쥐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근데 만드는 방법이 다 후천적이에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후각을 맡으니까 그 후각 신호하는 곳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계속 통증을 주거나 뭐 가둬놔가지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누가 봐도 얘 문제 생기겠는데 불안하겠는데 하는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뭐 불안 행동일지 진짜 불안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물질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불안 행동을 할 때는 분명 코르티솔이나 다른 물질이 분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뇌에서 신경회로도 타고나는 겁니까? 어쨌건 우리가 뭐 고치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냐,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불안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황이나 있으신 분들도 이게 내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절대로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영역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신경회로의 특성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물 치료를 하면은 또는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런 변화도 같이 감지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이고 아직 데이터는 못 받았죠.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저는요. 예. 근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의약품 얘기를 하지만 전 약간 그 수련 만능주의자예요. 수련? 그래갖고 우리가 뭐 1만 번의 정권 지르기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 뇌도 왜냐면 제가 이걸 믿는 이유는 그 도파민 중독 얘기도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이 수용체 개수가 바뀌면서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 둔감해지기도 하잖아요. 예, 예. 역사적으로도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미트라다테스 6세라고 그 폰토스의 국왕이 있었어요. 5세 아버지가 독살당해서 돌아가시니까 어릴 때부터 수련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무협지에서 보는 나 안 죽어야 된다. 네, 독을 조금씩 먹어도- 종류별로 먹은 거예요. 계속 평생을. 실제로 그래서 내성이 생겨갖고 예, 예. 나중에 전쟁에 져서 처형을 당하는데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어서 독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칼로 죽었어요. 아씨, 어떻게 죽긴 죽었네. 전쟁에 져서 잡혔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우들 봤을 때 불안하다가 안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수용체 같은 거나 신경도 그거에 맞춰서 바뀔 수가 있다고 봐서 수련을 의학적인 과학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건 맞긴 하지. 예, 인간의 그 정신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수련이 필요하다.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분들은 그 달리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달리기를 하면은 좀 도움이 좀 많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안을 아예 안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게 약간 사이코패스라든지. 그게 흥미로운 질문이신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공감 능력 관련이 더 있거든요. 감정. 상대방이 이러면 고통스러워할 거를 다 알아요. 너 느껴라, 난 안 느끼지. 야, 네. 그런 느낌.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불안 관련해서는 이제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느냐 아까 뒤에 그 편도체를 드러내면은 없어진다 이런 것들인데 인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누구예요? 페이션트 SM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나이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이신데 특수한 그 질환에 걸리셔가지고 편도체만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거기 칼슘이 쌓이는 그런 특수 질환에 걸려서 대박이다. 그 부분만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네요. 예, 언제적 사람이에요? 살아 계십니다. 아직. 진짜 과학에 큰 네. 도움을 주셨네요. 그분이. 그래서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진짜로 대체 뭐냐? 인과관계를 좀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불안이 아예 사라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냐면요. 공포를 본인이 못 느낀다고 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효과는 얼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 표정들. 그래서 기쁨, 뭐 슬픔, 역겨움 다 있죠. 다 있는데 공포 얼굴만은 눈도 못 마주치고 아예 처리를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편도체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공포 얼굴 표정만 회피하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뭐가 위험이 와도 알아야 피하는 큰 거잖아요. 발견이야. 그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화상을 잘 입고 네. 통증, 고통을 느끼는 능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은 그 공포라는 거기 뭔지는 아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공포가 뭔지는 안다. 개념은 이해하는데 나는 그걸 못 느낀다. 한 번은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게 됐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한 거죠. 돈 다 내놔라. 보통은 호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돈 준 대로 줬고 네.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 날 집에 다시 가는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골목으로 안 가겠죠. 그때 기억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혼자서 그 골목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아예 삭제가 된 거냐?
그 과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하나를 찾아냈어요. 유일하게 공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던 상황이 방 안에 앉혀놓고 방 안에 이산화탄소 포화도를 점점 높였어요.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 많이 그러면 숨이 이제 헐떡거리게 되고 잘 안 쉬어지는. 힘들죠. 그 상황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공포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 공포는 또 아닌 거죠. 네, 신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라든가 반응. 반응이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네.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거는 편도체가 아니라 연수, 교 같은 데 다른 부분들이 그렇다고 작용할 수도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안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빌런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안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다른 피해를 뭐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또 이제 불안이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가 예전에 감정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이나 공포가 화학 물질이라면 말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도 화학 물질인가 해서 찾아본 게 몇 개 있어요. 정의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분명히. 예를 들어 정의감은 만족감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거랑 연관된 공포예요. 공포가 처음에는 엄청 막 불안하고 무섭고 하다만 딱 해소되는 순간 공포 영화나 이런 거에 중독되는 사람처럼 도파민이 그때 확 나와요. 그리고 불안도 마찬가지로 이게 넘어가서 해소되는 순간에 사람이 안정감이나 만족감을 크게 느낀다면 이게 없다면은 되게 밋밋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끝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그 열차 가끔씩 오시잖아요. 네네. 네, 록스라이크 하프 고정이잖아요. 약간 다음 주에 우리 작가들이 연락을 할까 안 할까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그런 건 크게 불안하진 않고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좀 무섭죠. 근데 이제 그 SM 환자분을 한 번만 더 말씀 이제 편도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반응을 하나 보였는데 어떤 반응? 낯선 사람을 보면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인 거리 한 1m 정도 두고 대화를 하고 그럼. 그게 적절한 이제 무언의 그 규칙적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코앞에까지 다가가고 미국식 인사인 허그를 굉장히 자주 하고 너무 용기인데요, 그거.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친절한 사람인데 생존 가능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낯선 사람을 모두 다 신뢰를 하게 되면은 분명 본인한테 손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할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빨리 하게끔 하는 그런 기제가 있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냐 처음 본 사람인데 아니면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없으면 사회생활 못해요. 그러면 아예 그런 경계가 형성이 안 되나요? 그런 경계가 거의 형성이 안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애리조나에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생태학 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애리조나 하면 방울뱀 스네이크. 다이아몬드백스. 다이아몬드백스가 방울뱀이거든요. 애리조나 카우보이. 다이아몬드 백스. 다이아몬드백스. 그거를 제가 한 4번 정도 마주쳤어요. 근데 정말 방울뱀이 소리가 착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계속 불안했어요, 다니면서. 어디에서 방울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산 같은 데 다닐 때도 조심하다가 착 소리가 들리면 일단은 정지하고 살펴보고 없다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가고 했었거든요. 방울뱀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다녔던 조상님들은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 독이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는 먹고 죽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불안의 덕을 본 사람이다. 왜냐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을 조상으로 뒀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독을 먹었던, 뱀에게 물렸던,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다 죽었을 거고. 좋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명도 길게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 불안이 뇌 때문에 일어나는 거면 혹시 동물들은 뇌가 있는 동물들은 혹시 불안을 아는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강아지를 키웠어요. 반려견을 키웠는데 분리불안증이라고 있잖아요. 또. 그 불안한 현상을 보여요. 낑낑대고 그 창문 앞을 계속 돌고 그래서 그거를 불안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아까 그 쥐에게 불안 증상을 만드는 봤기 연구가 때문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 곤충은 지금 초파리 전문가시잖아요. 초파리 뇌에도 편도체가 있습니까? 초파리 뇌는 편도체라고 불릴 수 있는 구조는 없고 왜냐하면 워낙 초파리의 뇌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는 독립적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초파리들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일종의 불안 행동 같은 것들을 보이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쁜 꼬마 선충 얘기를 좀 하자면 걔는 없는데 지능이? 예쁜 꼬마 선충은 굉장히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을 밥이 있는 조건을 주면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행동 패턴을 보여요. 밥을 풍성한 데 있다가 밥이 없는 데로 옮겨주잖아요. 옮겨주잖아. 막 불안해하는 것처럼 애들이 막 움직이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밥이 없는 조건 자체가 스트레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불안해하나 혹은 겁에 질려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상태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불안을 주관적으로 느끼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진짜로.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주관적인 나의 느낌은 사실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거를 알 수 있고 이걸 객관적으로 자료 제대로 측정할 수 있냐 이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의 상태는 이렇다. 나의 불안 점수는 지금 몇 점이다 이 척도에서 얘기하는데 동물한테는 안타깝게도 그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몇 점이라고 내가 어떤 상태고 아니 근데 강아지 같은 거 되게 훈련 잘 받은 데는 내가 딱 해놓고 0점부터 10점까지 해놓고 이렇게 삑삑 누르는 거 하잖아. 그리고 강아지랑 소통하는 분 계신데 그 미국에 하이디. 하이디 씨 있던데. 동물병원에서 가끔 동물 MRI도 좀 찍어보세요. 네, 동물 그래서- MRI도 찍습니다. 찍는데 안 저는 나와요? 네. 편도체 이런 게 안 나와요? 편도체도 있고 다 있는데. 측정이 돼요. 예. 있으면 얘네들도 분명히 불안을 느낄 텐데. 그 아까 말했듯이 코르티솔이 나온다고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을 일으키는 그게 꼭 코르티솔이 아니더라도 동물 같은 경우에 그런 뭔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는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가정까지는 할 수 있으되 실제 그러느냐는 또 다른 얘기에서 입증이 가능하느냐. 약간 좀 철학적인 범위로 가는 건. 동물 연구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름이 그 유명하신 이제 조세프 루드라는 NYU 대학교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공포 조건 형성, 공포 학습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쥐를 예를 들어 종소리를 들려주고 전기 충격을 주고 그걸 반복하면은 종소리만 들어도 쥐가 좀 불안하는 반응 보이거든요. 딱 얼어붙는. 그래서 그걸 영어로 fear conditioning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평생 그 일을 하다가 후회한다고 이름을 바꿔야겠다고 이제 성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포라는 건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그걸 씀으로써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공포가 아니라 위협에 대한 반응, 예.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물론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감정에서 불안을 정의한 다음에 이거를 다른 생물로 확장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이 방금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에 또 다른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아이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저도 어린 딸이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렸을 때 불안이 언제쯤 생겼을까를 보면은 연구하다 보니까 좀 편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기 때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기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배고프면 배고픈 상태에 대해서 울고 반응하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대부분 다 현재 지금 이 상태예요. 방금 지금 now. 당장. 네, 당장 그건데 네. 근데 이제 불안이란 건 미래에 대한 그렇죠.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 그 불안도 같이 그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뇌가 발달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처리가 되기 시작할 때 불안도 같이 태어나는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그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제가 공황이 좀 왔었어가지고 진짜요? 제가 미국에서 그 연구할 때 공황이 왔어서 안 되겠다고 상담을 한 8개월 정도 매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랑 반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했던 거는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이지. 현생. 네. 불안의 근원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거니까 내 현재를 집중을 해야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진짜 컨트롤을 깨달았는데 잘하신 거네. 그래서 요즘 조금 편안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훨씬 더 불안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교수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 이 감정도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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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이 와요. 맞아요. 저는 현생을 열심히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40대 중반부터 좀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막 어쩔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겁에 질리기도 하고 어쩔 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어쩔 때 너무 좌절스럽거나 우울하기도 하는데 그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다 내 이 머리통 속에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 생각하면 좀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뭐 시험을 잘 못 봐서 하고 싶은 걸 못 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좌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뇌 속에 있는 화학 반응을 조금 바꿔주면 그런 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부딪혀 볼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내 탓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약간 막 조정하고 싶다 이런 거죠. 또 뒤에 검은 연기도 나고 있어요. 또. 조정이나 아니면 픽스냐? 왜냐하면 제가 제일 관심 많았던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에요. 왜냐면 의외인데요? 역사적으로도 그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 치면 마녀가 됐건 연금술사가 됐건 조정하고 싶은 감정은 사랑이 유일했어요. 사랑이네. 공포를 일으키고 우울하게 하고 이런 약은 연구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마녀 삼각화 우리가 이 가마솥에 버섯 넣고 막 두꺼비 넣고 막 넣잖아요. 얘네들에 있는 성분들을 화학적으로 다 따져보면 결국 걔네들이 다 향정신성 물질이에요. 진짜요? 그럼 환각이네. 환각이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라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 사랑이라는 거를 화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왜 콩깍지가 씌워지고 정이 생기고 왜 나중에 헤어지고 술 마시면 잔이라고 문자를 보내느냐. 이 모든 거를 다 어떤 분자가 많이 나오고 거기 다 뇌로 생각하죠. 복측피계 영역이나 다 이런 쪽에서 나오고. 저는 이제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이 만약에 완벽히 명확히 정의가 되면 그게 진짜 사랑이 없는 거나 믿을 수 없는 미래가 되는 게 아닐까. 완벽히 설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과학적인 거와 함께 낭만까지 또. 그래서 감정이란 거는 어느 정도는 약간의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미지형으로 좀 남아라. 너무 우리가 다 알진 말자. 연구는 열심히 하시라는 말이지만 연구를 열심히 하시라는 말이지만.